안녕하세요. 깡성균TV 깡성균입니다. 빠바바밤. 이번 콘텐츠에서는 강지환 사건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에 촬영 스태프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강지환은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2심도 마찬가지. 게다가 강지환은 체포 직후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구속영장을 발부 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니까 게임은 끝났었죠. 욕 오지게 먹었습니다. 2019년 당시 미투 운동으로 떠들썩했던 사회 정서까지 반영하자면 진짜 안녕 빠이짜이 찐이었죠. 하지만 새로운 정황들이 속속 발견되며 3심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 새로운 정황입니다. A씨에게서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샤워 후 강지환의 옷과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참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는 성폭행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정액이나 구포액이 없고,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에게는 겉옷도 속옷도 아니고 생리대에서 DNA 발견, 즉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DNA나 정액, 쿠퍼액 등이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정황 CCTV 영상입니다. 강지환 씨 집에 있는 CCTV 영상의 모습인데요. 이 CCTV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 강지환과 피해자 ABC 등 총 3명은 테이블에 앉아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강지환이 정신을 잃자 피해자들은 강지환을 양쪽에서 부축해 방에 옮겨놨다. 그리고 평소 주량이 세지 않은 강지환은 이날 소주 7병에 샴페인까지 마신 상태였다. 소주 7병 나발불고 꽐라가 된 겁니다. 저는 소맥만 먹어도 꽐라가 되는데, 아무튼 피해자들이 꽐라가 된 게 아니라 강지환이 꽐라가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강지환의 성범죄가 사실이라면 강지환은 꽐라를 단시간에 극복할 수 있는 쌩쌩한 간 기능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피해자들은 강지환이 잠든 틈에 샤워를 했고 티셔츠에 속옷만 입은 채 집을 구경했다. 아니, 피해자들의 행동도 참 이상합니다. 사귀는 것도 아닌데 이성의 집에 가서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는 게 이상하죠.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사귀지도 않는 여자 집에 처음 가서 여자가 꽐라됐다고 샤워하고 나와서 빤스만 입고 집안을 구경한다. 이게 일반적인 행동이면 몰라도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평범함을 벗어난 행동들이긴 합니다. 또 피해자들의 퇴사로 인해 감사의 의미로 전별금을 준비했는데 피해자들이 봉투를 열고 금액을 확인하는 장면도 CCTV에 찍혔다. 이것도 진짜 웃깁니다. 남의 집에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다가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만지고 막 봉투 열어 확인한 거죠. 누가 제 집에 와서 막 집 물건을 만지고 확인하고 기분이 상당히 나쁠 겁니다. 그것도 빤스만 입은 채로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피해자들의 행동은 일반인의 범주를 넘어섰죠. 참 수상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정황 피해자들의 카카오톡 내용입니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당일 오전부터 지인과 농담을 섞어가며 얘기를 했습니다. 미친 강지환네 집 왔는데 실화냐? 집이 3층인데 루프탑 붙여 수영장, 온천, 쉬팔 다 있어. 집에 엘리베이터 있더라. 미친 크크크. 쾌동글동 나오네 크크크. 아니 그렇게 유명한 애임? 집이 왜 이렇게 좋아? 쉬펄 크크크. 집이 개쩔어. 시방 낮술 지금 오진다. 여기까지만 봐도 느낌 옵니다. 강지환이 잡밥처럼 보였는데 어라? 생각보다 돈이 많네. 이런 느낌인 거죠. 다음 카톡 보시죠. 네 강지환 알음? 알지? 보이스톡 2분 29초. 통화 완료. 땡땡한테 전화 좀 해주라.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검찰은 오후 8시 30분에 강지환한테 피해자들이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두 피해자들은 8시 30분부터 9시 9분까지 자기 지인하고 카톡을 하고 보이스톡까지 합니다. 아니, 성범죄를 당하는데 어떻게 카톡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카톡을 하면 구조 요청을 해야지 저 태연하게 강지환을 안다고 하는 모습 누가 봐도 이상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강지환이 성범죄를 진짜 저질렀다면 피해자가 저렇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게 놔뒀을까요? 게다가 사건 당일 피해자들은 112에 신고 전화를 수차례 걸었으나 계속해서 연결이 되지 않자 개방형 와이파이를 이용해 지인에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아니, 전화는 안 되는데 문자는 되고 카톡도 되고 심지어 보이스톡까지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강지환 측은 강지환의 자택에서 전화가 불통이었다는 설에 대해서도 신 변호사는 확인 결과 통화도 잘 터지고 카톡도 잘 터지더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건 발생 시각에 지인과 피해자가 카톡도 하고 보이스톡도 했고 뭐 다 했겠죠.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새로운 정황들이 나오면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강지환은 소주 7병에 샴페인까지 마시고 떡실신돼서 여자 2명에 의해 방에 옮겨졌습니다. 여자 2명은 샤워하고 빤스만 입고 강지환 집을 구경 다녔고요. 그리고 떡실신된 강지환한테 오후 8시 30분에 성범죄를 당하면서 오후 9시 9분까지 지인과 카톡과 보이스톡을 했다는 얘긴데요. 그리고 강지환의 DNA나 정액 등 성범죄의 흔적이 일체 없다는 점. 이러한 새로운 정황들을 대법원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판결을 내릴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이에 현재 네티즌들은 강지환법인 무고죄 강력처벌법을 만들자는 청원도 올라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깡성균TV 깡성균이었습니다. 빠바바밤.